제가 뭐 저녁식 때 좀 뭔가 이제 중대 간부들하고 좀 어색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한 1, 2분 정도. 내가 뭔가 무슨 말을 해서 빨리 요거를 좀 자리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사진을 찍고 이제 뭔가 머뭇머뭇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아마 이 영상을 그 후배들이 좀 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여기 지금 캡틴 김상호에 나와서 했던 말을 그대로 후배들한테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전역이라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서 긴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전역하고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확고한 결정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나는 전역을 확실하게 결정하게 됐고 후회하지 않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으로는 수천 번 수만 번 전역한 현역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용기를 못 내는 부분이 상우님께서 짚어주신 그 부분들 때문이고 근데 말로는 겉으로는 그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제가 전역을 하는 이유 중에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출근하자마자 씨발 나 진짜 군생활 못 해먹겠네 막 이러면 내가 진짜 전역하고 말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진 않지만 계속 들으면 저도 그런 영향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을 하기 전부터 좀 맥이 풀려버린다거나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이런 조직의 뭐 어떤 좀 미래가 있겠나. 제가 직보반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전역해서 입사를 했던 것도 내가 목표하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빨리 도달하려면 나는 전역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군생활을 이어가는 게 나를 발전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직업을 결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보다 돈이고 두 번째가 환경. 돈을 좀 못 벌어도 내 주변 환경이 내가 일하고 있는 근무지나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분위기나 동료들이 너무 좋으면 급여가 조금 아쉬워도 좀 다소 아쉬워도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7년간 군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나를 성장 발전시켜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돈도 아쉽고 환경도 안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면 할수록 돈도 안 되고 악덕 상사에 주변 환경도 안 좋고 사내 분위기도 개판이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배우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 나를 발전시켜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가. 그러면 저는 돈이나 환경이 안 좋아도 버티고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딱 이 세 가지가 군대에서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라고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전역해야 된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역해라가 아니라 혹시 이거에 해당되거나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말로만 부대 가서 동료들에게 농담 삼아 호기 있게 그런 허언하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 각오가 되어 있고 도전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벌 수도 있지만 저처럼 신입사원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게 더 많다라고 봅니다. 여기 나오셨던 월 2천 뭐 이렇게 버셨던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분야에 정말 몇 프로고 그 수준에 올라가기까지 여기서 나누지 못한 미처 전하지 못한 그런 뼈를 깎거나 정말 눈물을 흘릴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은 또 그분의 노력들을 했지만 대한민국 1%가 될 수 없다면 대부분의 98%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전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예비역의 삶에 있어서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실적인 전역에 대해서 예비역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고 충분히 좀 그 이야기를 전달 드릴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역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전역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군을 지원했던 동기 자체가 사실 처음부터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육군 상병으로 연애를 하고 있었던 현재 아내가 이제 연애 과정에서 이제 혼전 임신을 해서 저는 뜻하지 않은 군생활을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생계를 위해서 처음 시작부터 그랬었지만 과거에는 정말 제 주변에 군에 대한 사명감이나 아니면 아버님이 장교여서 아버님이 부사관이라서 아버님이 30년 20년 근속에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이라서 군대 직업을 찾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러한 가치들을 강요하거나 제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상우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캡틴 김상호 채널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또 부정하는 현역 군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도 가려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자신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판단을 하시고 저는 끝으로 후배들보다는 그 국군의 군 조직에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사회에 나와보니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군대가 너무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나 뭐 물론 군기를 세우고 군기강을 확립하는 것 물론 좋아라고 생각하는데 용사들에게 급여 인상과 최저 시급 급여로 갈라치기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좀 더 좀 폭넓게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군이 쫓아가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전역 러시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 세대 교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 정말 건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베테랑들이 전역하는 것도 문제지만 초임하사, 초임, 소위 부사관 장교들이 정말 좀 비전을 가지고 하고 싶을 정도로 육군사관학교가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할 정도라면 다른 곳들에 있어서는 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출신에서가 아니라 정말 좀 군이 좀 더 심각하게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얼마만큼 뒤처짐으로 인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금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더 심각성을 갖기 전에 이제는 좀 깨닫고 대비를 하고 상호님이 강조하셨던 뭐 당직 근무비 인상이나 사실 그거 뭐 몇만 원인데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작은 배려나 그 작은 세심한 신경 하나가 이 사람이 이 직업을 계속 이어가거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가 이 직업을 헌신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산 그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역 직전에 30년 휘장을 받으시는 서민들을 지켜보고 나왔는데 겉으로는 축하를 하고 박수를 쳐드리면서 속으로 내 이후 후배들이 이러한 인재들이 계속 양성될 수 있을까? 나도 30년 20년을 못하고 나가는데 내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30년 해 20년 해 휘장 받고 가 꼭 국립묘지에 가서 성공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선배들이 할 수 있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여건을 꼭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계속 후배들에게 더 늦기 전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진지하게 전역을 고민하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군이 빨리 좀 심각성을 깨닫고 변화를 해서 복무하고 싶은 정말 비전과 동기부여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싶은 그런 군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